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라든가 투기 정보보다는, 제가 부동산 투자 공부, 재테크,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느꼈던, 후회했던 점, 여러 가지 한번 몇 가지만, 세 가지만 한번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가 닳도록 다 들으셨던 내용이니까 패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재테크 어느 정도 부를 일구신 분들,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은 이런 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 소리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다시, 젊은 시절,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초창기로 돌아간다면, 재테크를 다시 시작한다면, 이 점을 좀 유념해서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요, 지역 유지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땅 부자하고 산 부자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장님을 거의 한 10년 넘게 하셨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 연대보증을 많이 사시고, 술 한잔 얻어먹고 연대보증 사시고, 이래가지고, 거의 저희 집 빚이 아닌 동네 사람들 빚을 떠안고 파산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선산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담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경매로 다 날렸습니다. 수만 평을. 저희 선산부터 해서 그 어마어마한 수만 평을 그때 당시에 경매가 들어왔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경매 가격이 한 4천만 원, 3천만 원 후반대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구구절절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저의 가정 이야기라든가 이런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그 어린 나이 때도 상당히 상처를 좀 많이 받았죠. 바로 사람을 믿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감언이설로 해도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보험 사기를 거의 한 4천만 원대 보험 사기를 당한 걸 말씀드렸었죠. 그 사람이 저한테 보험을 사기를 치기 위해서 무려 5년, 4년 가까이 공을 들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피해자들, 이게 투자 사기 이런 거 당하는 거 보면 대충 이해가 돼요. 그럴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물론 어떤 고이율이라든가 고수익을 바라고 어떤 탐욕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비난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맡겨놓고 대리 입금해주는 이것을 거의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결론은 사람 믿지 말라 이겁니다. 결론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저희 산산이라든가 부동산 임야 이것이 몇만 평이 팔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3, 4천만 원 했던 경락계획이 제가 최근에 그 부동산 감정을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한번 보니까 거의 80억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만 있어도 산이라든가 이 토지 등은 가만히 놔두기만 있어도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가 상승에 의해서 오르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산이라든가 땅을 묵혀놓으면 무조건 100% 오르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50년, 60년 동안 부동산 토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출렁하기도 하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제도, 그 다음에 과잉 공급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주택은 출렁거리기도 하고 아파트 가격은 희비곡선이 있겠지만 토지는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면 젊었을 때는 아파트 요즘에 패닉 바잉이다 이렇게 지랄 연병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젊었을 때는 시간과의 싸움, 시간에 투자하시라. 땅을 사라. 그것도 산을 사도 괜찮다. 산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전답은 어떤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고 하는데 산지는 그런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은 수만 평을 사놔도 괜찮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지인 상속을 받았는데 57억 정도 감정평가 상속세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시죠.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50대라든가 40대, 30대 후반, 60대 가까이, 30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땅을 사서 적어도 한 30년만 묵혀 놓으시라. 그러면 적어도 몇십억은 오른다. 특히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땅이라든가 임야를 사놓으면 굳이 그것을 전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되거든. 내 죽기 전까지 한번 대출 60억짜리 대출 한 2, 30억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냥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대출 죽을 때까지 쓰고 산다.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시고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집을 사지 말고 땅을 사가지고, 물론 그 전에 죽을지 어떨지를 모르겠지만 30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땅을 사시라. 인플레이션에 투자하시라 이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이것을 예전에는 그냥 식료품이라든가 농산물에서만 제가 뭐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만 인식을 했고, 뉴스에서 뭐 물가, 뭐 채소값 이런 거 할 때나 인플레이션을 거론했었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인플레이션의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이점,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 화폐제도, 돈 이거에 대한 공부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토지나 땅이나 산이나 밭이나 이런 거에 제가 젊었을 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예요. 3천만 원, 4천만 원이 80억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시게 되면 30년이라는 시간의 투자, 이것은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 그런데 40살, 50살 돼가지고 땅 사놓으면 뭐 20년 겨우 뭐 살다 죽을 건데 너무 늦죠. 그래서 요즘에 뭐 주택,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젊을수록 땅에 투자하시라. 그리고 뭐 맹지든 아니든 뭐 똑똑한 좋은 땅에 투자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일단은 양입니다. 양. 토지는 양. 많이 사놔야 돼. 그리고 그들을 누구한테 팔 필요도 없어. 은행한테 맡기고 대출 받으면 돼.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첫째, 사람 졸라 절대 믿지 마라.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고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둘째, 땅에 투자해라. 젊었을수록.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부동산 공부 어느 정도 해보시는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나이 드신 분들, 뭐 퇴직금 이미 손에 쥐고 계신 분들은. 세 번째로 제가 제일 가장 후회되고 반성하는 게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거야. 불평불만. 요즘에 포털에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과 함께 여러 가지 뭐 투기꾼들은 어쩌고 이렇게 불만이 많잖아요.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번째, 부자들에 대한 그 인식이에요. 물론 일확 천금 얻어가지고 부자 되시는 분들도 있고 로또 받아서 부자 되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들의 그런 자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자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찾아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 공부라도 해보려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돈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무주택자거나 또는 고만고만한 부를 일구신 분들이 좀 더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영상도 보시고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러 오려는 그 노력을 하는 것처럼 부동산 재테크를 해가지고 부를 읽으신 분들은 그만큼 노력과 땀과 인내와 종잣돈을 모으기까지의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관시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일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자기 발전에, 자기의 삶의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탈이나 20대 30대 막 이렇게 불평불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제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정부는 어느 정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겠죠. 부동산 대책을 어느 정도 조금 마련하게끔 촉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을 빨리 인식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 핑계를 담하게 넘긴다고 해서 내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물론 나쁜 부자들도 있겠지만 정말 성실하게 모아가지고 한두 푼 모아가지고 인생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거나 금금 전략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책,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 의지를 가다듬고 제 스스로를 반성하고 핑계가 많았던 남 탓하고 정부 탓했던 그 부끄러운 제 인생을 좀 반성도 하고 하면서 의지를 또 북돋우고 이렇게 지금 제 정신 구조가 많이 변했죠. 자,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 간단하죠. 수능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병이도 안 걸리고 쭉 다녀가지고 고액 연봉으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전문직이라든가 의대, 변호사 뭐 이렇게 전문직 시험을 따가지고
가로수 활동해가지고 어떤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고만고만한 직장으로 어떤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아프신 분들이 많죠. 나이들이 드셔가지고 50대 60대 분들은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인생 풍파를 많이 만났고 위기를 많이 겪었고 정말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내 혼자 내 가족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말로만 사탕발림으로 나를 위로해주지 실질적으로 나를 커버링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오직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재테크를 공부를 해야 된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하시면 아마 정신이 확 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와 투기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을 빨리 타파를 해야 됩니다. 뭐 투기는 좀 어떻고 투자는 좀 좋은 시선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투기하고 투자는 다를 게 단 1도 없다는 것을 계속 주구장창 강조를 하죠. 그래서 뭐 투기꾼 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투기를 해서라도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불법과 탈법 그다음에 법의 공백을 활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재테크라든가 어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탈법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미비점, 법이 미치지 못하는 점, 법이 미처 간파하지 못하는 그 구멍을 활용가지고 재테크를 하거나 그 구멍을 활용해서 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권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투자와 투기하고 구별할 수 없는 거하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투기를 해가지고 부를 이룬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투기를 통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투기 자체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호재 공부라든가 어떤 부동산 투자 공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투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돈 투자했다가 망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하고 투자는 그냥 한 끗발 차이인 거야. 공부를 해야 되고 미치도록 거기에 매달려서 집중하고 자신의 자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긴장감 최고조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매사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와 투자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가질 필요 없다. 특히 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법, 탈법,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의 미비한 점 그리고 그 구멍을 활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어떤 종잣돈을 그 구멍에 투자한다든가 그 구멍을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든가 이것은 저는 괜찮다고 본다. 대부분의 부를 이룬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충 이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양극화가 되고 4차 산업이 되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투자 방법, 금, 은, 채권, 뭐 주식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역사가 뭐 50년, 60년 해방 후, 그다음에 뭐 전쟁 후 얼마나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신화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본 부동산, 일본 경제를 따라가느냐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많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난 경험,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되돌아볼 때 다른 건 다 맞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수단이 실물 자산인데 그게 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주식은 실물 자산인가요? 자, 부동산이 됐든 어떤 원자재가 됐든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무슨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염두하고 항상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배관시,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관시, 이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이 계급 투쟁에서, 이 계층 이동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봉급으로는, 급여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포탈에 댓글 달 시간에 차라리 대체크 공부를 하시라. 이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